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깔삼이 김혜영입니다. 제가 이제 별명이 깔삼이에요. 어릴 때부터. 왜 깔삼이냐면 저희가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오빠 둘에 저 하나 이제 이래서 아버지가 저를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늘 저를 그냥 이름을 안 부르시고 깔쌈하다고. 그 당시에 70년대에는 되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그 앙증맞고 이런 표현들을 깔쌈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그냥 늘 깔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친척들이 제 이름은 몰라도 깔쌈이로 다 통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워낙 저를 이뻐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제 성장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이제 아버지 이렇게 꼽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히어로, 그분이 주신 제 별명으로 한번 제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실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 실수해도 왜 괜찮을까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제가 되게 야무져 보이죠? 네. 똑 부러져 보이죠? 네. 그래서 어릴 때 제 별명은 정말 야무져 보이는데 허당 김혜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대해서 굉장히 빛을 발하기가 참 좋은데 저처럼 너무 야무져 보이는데 갈수록 너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를 했다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었냐면 친정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고 안타까워 하셨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었어요. 뭐, 이렇게, 친구들은 뭐 하다못해 고무줄뛰기도 땡빵 잘하고, 또 뭐 하여튼 뭘 잘하는 게 많, 제가 보기에. 근데 그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현상만 보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난 뭘 과연 잘하는 사람일까? 난 뭘 잘해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과연 뭘까?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뭘 해봐도 뭘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뭐 이렇게 미술 시간에 채도, 명도 이런 거 해보셨죠? 그럼 이렇게 1칸 해가지고 쫙 색깔 이렇게 칠하잖아요. 단 한 번도 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티 나갑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뭘 하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는 거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고무줄뛰기를 잘하느냐? 저는 고무줄뛰기도 목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딱 접어야 됩니다. 유연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소장님이 저한테 이제 골프 이렇게 레슨 하시잖아요. 제가 뭘 했냐면 다른 사람이 10번 만에 할 것 같으면 저는 100번 정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100번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기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난 뭘 잘하는 게 참 없네. 너무 답답하네. 근데 남들은 너무 잘할 것 같이 보인다고 하니까 더 저 자신한테 사실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잘하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애들이 혹시 지금 여기 펜팔 해보신 분 계시나요? 변숙쌤 펜팔 해보셨나요? 펜팔 세대 아니죠? 지금 펜팔 세대 딱 제 생각에는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딱 2분 계시죠? 저희 세대는 펜팔을 했던 세대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페북이나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여학생 학원 이런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 잡지의 맨 뒤에 뭐가 있냐면 주소와 이름과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안 나오고 뭐 고등학교 2학년, 뭐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름과 그리고 나이가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오빠를 사귀고 싶은 사람은 자기보다 이름 딱 보면 또 남자, 여자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은 진짜 이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연예인하고 저 초등학교 동창인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거의 뭐 이틀이 멀다 하고 통화를 하는 친구인데 연예인 그 가수 김만수 씨하고 펜팔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너무 하고 싶은데 글을 못 써요. 탁 잡으면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 되겠다 내일 해야지. 또 딱 잡았다가 안 되겠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펜팔을 제가 못 해봤어요. 뭐 이런 잡지 뒤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혹시 학생들 학교에서 국군 장병 아이시키 편지 이런 거 씁니까? 안 쓰죠, 그죠? 우리 때는 꼭 썼답니다. 1년에 2번. 그래서 이거 쓸 때 되면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글을 너무 못 쓰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쓰라 하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편지를 받고 국군 아저씨가 좋아하겠나? 제가 쓰기 싫으니까 별로 안 좋아할 끼야. 괜히 우리 보고 이런 거 쓰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제가 속상해하고 이랬거든요. 도저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되는 게 잘 없어서 늘 좌절감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 혹시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다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편지가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그리고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사연이 이렇게 좋다고, 저는 저 아저씨의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편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 내 편지는 언제 쓰지? 이러다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근데 이때의 지금 희진 씨가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 나이 때에. 뭐 인스타에서 페북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유행에 못 낀다는 거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또래 집단에 못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스스로 소외되는 거예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좀 소외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깝깝했어요. 제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노? 난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노? 미술 시간에도 안 돼. 뭐 안 돼.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노래는 조금 불렀거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잘하는 게 없어. 근데 그거만 잘해도 될 텐데 욕심이 있었겠죠, 그죠? 뭐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겠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큰오빠가 제가 이제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독일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를 내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를 벌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 지금 이름이 기계공고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한독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하고 독일하고 수교를 해서 만들었는 독일이 그때 차관을 해줬죠. 그리고 굉장히 독일하고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중에 뭐 그건 안 하게 됐지만 저희 오빠가 그 한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공부를 되게 잘해야지 한독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는 좌우간에 이제 이 시대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때 파독 광부로 되게 많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저는 파독 그 간호사들이 가서 간호사 일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피 묻은 붕대 씻고 주로 세탁일을 그들이 안 하는 무슨 일이냐면 3D 업종에 우리가 한 거죠. 지금 3D 프린트 아닌 거 아시죠? 3D, 더티, 덴저러스, 디프컬 이런 3D 업종에 우리가 종사를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일을 해서 외화를 벌어와서 그 외화를 가지고 기업이 다시 건설업을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발전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 조금 지나서 저희 이제 오빠가 어디를 나갔냐면 해외로 이제 나갔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해외로 어디를 나갔냐면 오빠가 인도네시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나가서 오빠가 거기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편지를 저한테 쓰는 거예요. 제가 편지 못 쓴다 했잖아요. 글 못 쓴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오빠가 거기서 얼마나 외롭겠노 이런 생각도 저도 했겠죠. 그러고 오니까 부담감에 편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몇 번 썼어요. 매주 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우리 오빠가 애인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한테 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받으면서 내보고 왜 자꾸 편지를 쓰고 난리고 나 글도 못 쓰는데 미치겠다. 그러니까 미치겠다 생각하니까 안 쓰지잖아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사이에 편지는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데 저는 편지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쟤는 심장이 벌렁벌렁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또 편지 왔다 이러면 우리 오빠는 할 일도 없나 막 자지 와 편지를 내한테 자꾸 쓰고 난리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안 썼어요. 계속 미루다가 한 2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빠가 엄청 열받아가지고 편지지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내 땅에서 이게 우리 고장에서 살다가 뭐 서울을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이렇게 가도 좀 많이 외롭잖아요.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을 사귀고 이러려면 외로운데 오빠는 거기에서 완전히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뭐 카톡이 되거나 뭐 5G로 뭐 영상을 볼 수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편지 쓰는 게 자기의 그냥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안 오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도 사실은 됐고, 두 번째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를 딱 보내왔는데, 엄마한테 제가 진짜 말로 엄마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면 제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거의 막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뭐냐 막 엄청 들었는데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뭐라고 딱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강적이죠. 완전 강적이죠. 너무너무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못 썼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상을 오늘이 어제 같고 늘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뭘 쓰려고 생각하니까 쓸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편지는 아름다워야 된다. 글은 아름답게 써야 되고 뭔가 막 보태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제 착각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냥 있는 거 오늘 내가 친구들하고 뭐 했다 이런 거 적어도 되는데 그런 거는 편지에 쓰는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잘 쓰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막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편지는 원래 그래 써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나름대로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냈더니 그로부터 이제 한 2, 3주 있으니까 오빠가 엄청 열받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음표 보냈는데 느낌표 받아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안 싶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받은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빠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집에 전화를 알아.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 처음으로 들어온 전화기가 이런 전화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화가 들어오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왜 글 쓰는 걸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글을 이렇게 못 쓰지? 근데 내가 시도를 몇 번을 해봤지? 내가 얼마를 해봤지? 얼마를 해보고 내가 못 쓴다고 생각했지? 해보니까 제가 별로 해본 건 크게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건 이후로 엄마한테 거의 말로 죽을 뻔한 사건 이후로 라디오 프로에 편지를 써보는 걸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뭐 이렇게 책에서는 편지를 과연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런 거, 그리고 라디오 프로에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패턴으로 쓰는지를 꾸준히 들었어요. 들으니까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게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손숙 김성현 씨가 진행했던 여성시대, 지금은 양희은하고 또 누가 진행하시죠, 그죠? 예.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에 제가 편지를 노크를 했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워드를 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써서, 예.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채택이 됐어요. 읽혔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안 되니까 도서 상품권이 그 당시에 3만 원의 도서 상품권이 선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월말이 되니까 여성시대에서 나오는 책이 있더라고요. 편지 중에서 괜찮은 걸. 그 책에 제 편지가 실린 책이 집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엄마야, 나 옛날에 진짜 글 못 쓰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뭐가 생겼냐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썼어요. 또 다른 내용을. 또 걸렸어요. 그래서 뭐 왔냐면 전기밥솥이 왔어요. 30만 원 상당의. 그래서 제가 내 못하는 사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그러고 연말 즈음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제가 또 편지를 또 적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내가 편지를 너무 잘 적었나? 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제가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방송을 타고 나가고 25인치 텔레비전이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 텔레비전에 오기 전에 최고 상품이 텔레비전인데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받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애미야 그거 받으면 내주면 안 되나? 그러셔서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예 드릴게요 이랬는데 진짜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걸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맨 처음에 나는 왜 못했지? 처음부터 저는 크게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천리김도 한 그릇 못 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첫 술부터 배부르려고 했고 천리기를 한다람에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친구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 썼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유명한 뭐 야구 선수니 뭐 골프 선수니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까 처음에 제목이 실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었잖아요. 왜 괜찮을 것 같아요? 실수해도 성장한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넘어졌을 때, 그죠? 한 번 넘어지면은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실수 안 한다. 이거는 그럼 과연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시도 안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물이 톡톡톡톡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시도가 시간을 만나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시도들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데 한몫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